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드림스쿨에 진학했는데 특정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는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일어납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두 수업에서 받은 성적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클래스에서 낙제점을 받았거나 낙제점을 받기 직전에 있는 경우 여러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GPA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낙제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학업적 접근 방식을 배우고 성장하며 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을 경우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파이널 성적이 64%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낙제점으로 간주가 됩니다. 4.0 만점 GPA 스케일에서 이것은 1.0 미만을 뜻합니다. 대부분 대학원 프로그램에서는 D 이하가 낙제점으로 간주됩니다. 낙제를 한 수업들은 GPA에 반영되지만 학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제점을 받은 수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학비는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럼 대학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제 직전이든 이미 낙제를 경험했든 간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런 결과 중에 일부는 나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가올 결과를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습니다. 단 한 과목이라도 낙제할 경우 평균 GPA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 3크레딧을 받는 4개의 수업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과목에서 A를 받았지만 한 과목에서 0을 받는다면 GPA는 4.0에서 3.0으로 떨어집니다. GPA가 낮으면 향후 대학원이나 법대, 의대 등 프로페셔널 스쿨 입시에서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양 과목 수업이나 전공에 필요한 과목에서 낙제한다면 재수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수업을 재수강하면 다른 수업을 듣는 것이 지연되어서 졸업 날짜가 늦어지는 등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낙제 같은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원래의 학업 일정에 최대한 근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칼러십이나 그랜트 등 재정보조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미니멈 GPA를 유지해야 합니다. GPA가 최소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잠재적으로 교육을 위한 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제 위기에 처했다면 재정보조 오피스에 연락해서 다음 단계를 논의를 해야 합니다. 수업에서 낙제했는데 타 대학으로 편입을 원하는 경우 낙제한 수업은 편입 가능한 학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점을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편입 지원자가 C 이상 취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편입하려는 대학의 정책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수업에서 낙제하면 괴로움, 불안,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정신건강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미 벌어졌으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의 단계들을 실행합시다. 첫째는 학업적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피스 아워 중에 담당 교수를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직 파이널 낙제 성적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 과제를 완료하거나 추가 학점을 받아서 성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낙제를 한 상황이면 수업을 다시 수강할 경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정책에 따라 실패가 아니라 미완성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왜 내가 낙제를 했는지 원인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를 돌아보고 해당 수업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수업 스케줄이 빠듯해서 학업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학업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수업에 흥미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앞으로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시간과 업무량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재수강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낙제한 수업을 다시 수강해서 GPA를 높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강을 하기 전에 내가 대학의 정책을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은 낙제 성적을 재수강을 통해 새로운 성적으로 대체하지만 어떤 대학은 2개 성적의 평균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와 상의를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넷째는 다른 전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수업에 낙제하는 것이 전공을 바꿔야 한다는 깨우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수 수업을 수강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 분야의 직업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면 전공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프리메드 과정에 있지만 생물학이나 화학 수업이 두렵다면 새로운 옵션을 알아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서 방향 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